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몰골이 말이 아니네. 지금 광고 보다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시작을 해버렸네요. 네, 여러분 벌써 많이 오셨어요. 방학인데 또 그래도 다들 많이 와주셨네요. 오늘 또 중요한 날이라 많이 안 오실까봐 걱정했는데. 네, 오늘 그죠, 방학에다가 올림픽에다가 근데 이렇게 관심 없는 올림픽은 처음인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전혀 몰라요. 예, 근데 뭐 우리나라 선수들이 막 선전하고 있는 거 보면은 감동이에요, 감동. 네, 감동이에요. 제가 그 올림픽 얘기 잠깐 하면은 우리나라 양궁이 왜 이렇게 잘하는 줄 아세요? 아, 양궁이요? 네, 아니 뭐 양궁 우리가 뭐 옛날 뭐라 그러죠? 화랑의 후예다. 뭐 다른 나라는 활 안 쐈나? 네. 다른 나라 조상들은 활 안 쐈나? 다 수렵 시대부터 시작해서 뭐 중국 사람들은 그렇죠. 활 안 쐈나? 근데 한국 사람들도 전쟁 때 보면 다 활 들고 이렇게 하던데, 영화에서. 우리나라 양궁이 왜 정말 잘하는지는 네. 그 명확한 해석이 있어요. 아, 네. 양궁 국가대표 선발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 줄 아세요? 몰라요. 네. 양궁 국가대표 시스템, 국가대표 선발을 하는 시스템이 네. 우리나라 사회 전체적으로 확대가 되면은 네. 우리나라는 전 세계 1등인 거예요. 아, 양궁처럼. 왜냐? 우리 같이 자질이 있는 상태에서 네. 거기에 그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이 선발을 하게끔 돼 있는데 뭐 다른 거는 공정하지 않냐? 우리나라는 다른 건 공정하지 않아요. 정말로. 근데 양궁은 공정해요. 왜냐? 뭐 전에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다. 네. 그래서 어쩔 건데. 아, 다시 들어가야 돼요. 다시 선발을. 네. 뭐 양궁 협회장이 추천했다. 전혀 상관없어요. 그냥 공정하게. 그래서 지금 17살짜리 김재덕인가? 그 네. 고등학생 선수가 어떻게 선발됐냐? 아니, 국제대회 출전 경험도 없고, 올림픽은커녕 국제대회 출전 경험도 없는 애가 국가대표로 올림픽에 나서 금메달을 땄잖아요. 근데 보통은, 제가 국제 경험이 없어서. 그래서 탈락시키고 뭐 이런 게 우리나라 그런 거죠. 근데 양궁은 그렇지가 않아요. 예, 뭐, 남녀노소 상관없이 공정하게 전관예우 뭐 이런 거 없이 경험치 뭐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게 국제대회인 거예요. 우리나라 양궁 국가대표 선발 시스템 자체가 국제대회, 나 마찬가지죠. 거기서 선발돼서 나오면 그냥 금메달 따는 거예요. 우리. 왜냐? 우리 일단 기본적인 자질이 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양궁을 배우러 오면서 뭐 어떻게 이게 담력 싸움이거든요. 심장 박동이 막 긴장돼서 뛰기 시작하면 네. 이거 흔들려서 못 쏘는 거예요. 근데 그 극초 긴장 상태에서 평정심을 유지하잖아요. 예, 그걸 배우러 한국에 오기는 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예, 근데 무엇보다도 그러면 그런 긴장을 잘 다스리고 평정심을 유지하는 그 노하우가 어떤 심리 상담과 뭐 이런 게 다 있겠죠. 과학적으로. 다 있겠지만, 뭐 다른 나라는 그런 게 없나? 그렇죠. 네. 근데 우리가 유난히 그런 데 있어서는 결벽증적으로 공정하게. 양궁협회가 유난히 좀 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선발 편리한 시스템이 거예요? 된 거죠. 다른 뭐 사격이나 이런 것도 다 있을 텐데 특별히 양궁이 더 그런 건지. 특별히 양궁이 더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 제가 뭐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투자를 한다. 네. 그 우리나라의 국가에서 모태펀드가 형성이 돼요. 그 스타트업들한테 네. 투자를 해라. 네. 예를 들어 한 2조 원 정도가 편성이 됩니다. 네. 그럼 그걸 나라가 투자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투자를 할 업체들을 선발을 하죠. 네. 그럼 나도 막 이제 서로 경쟁을 해서 소위 말하는 벤처 캐피털리스트들이 뭐 200억씩, 500억씩 이렇게 펀드를 따갑니다. 그럼 그 벤처 캐피털리스트들이 이제 소위 말해서 유망한 애들한테, 유망한 회사한테 투자를 하잖아요. 네. 네. 근데 공교롭게도 투자 자금의 상당 부분이 네. 어디에 몰리는 줄 아세요? 네. 서울대, 카이스트 이 두 학교에 쏠립니다. 엄청 쏠려요. 그럼 서울대 카이스트 애들이 정말로
아이디어와 그 실천력과 함께 이 소위 말하는 사업 추진력, 사업가, 앙트프르너십이라고 하죠. 네. 이게 우수해서를 할까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주관적인 판단과 얘기 들어가잖아요. 예, 근데 우리나라 사회에서의 주관적인 판단은, 예, 이거 핏줄이 땡긴다고 그러죠. 혈연, 학연, 지연. 예. 미국도 없는 게 아니죠. 미국도 뭐, 그 아이비리그 출신들은 아이비리그 출신들을 끌어당기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건 그 분야대로 가는 거고요. 예, 이 양궁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국제 경험 없는 이 친구가 올림픽 대표로 선발이 돼서, 네. 금메달 따는 걸 보고, 네. 이 시스템이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이렇게 되면,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뭐시기, 이런 헛소리 좀 안 하고, 당연한 거를 왜 그런 걸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좀 심도 있게 학부모 고민 상담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뉴스. 참, 그 전에, 특별한 뉴스가 있어서 좀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대표님. 대표님의 자랑 시간 한번 드릴게요. 흥분을 가라앉히시고. 초반에 너무 잡소리가 많았는데, 잡소리 하나 더 하겠습니다. 예, 저희 주말에 저희 이제 기사가 하나 났습니다. 아이포트폴리오 해외 40개국 수출, 영어 종주국이 인정한 디지털 영어 학습 기술.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리딩앤이, 이제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좋은 콘텐츠들을 모아서 저희가 우리의 기술로 온라인 디지털 리딩 서비스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효과성에 대해서 많은 출판사들이 의문을 가졌어요. 두 가지에 대해서. 일단 매출이 날까? 네, 그게 돈이 중요하니까. 두 번째로 저기 효과가 있어야 저희 같이 광고를 아까 금방 틀어드린 광고 보셨죠? 그거 예산 얼마인 줄 아세요? 저희가 극초 예산으로 TV 광고에서 나오는 거에 한 2만 분의 1을 써갖고 만든 광고인데 그만큼 광고에 큰 돈을 들이지 않고 이게 성공할 수 있을까? 그러려면 효과가 있고 입소문이 나야 되고 어머니들끼리 이거 굉장히 신뢰할 만하고 이런 뭐라 그러죠? 좋은 후기들이 올라와야 되잖아요. 네. 그것에 대해서 두 가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는데 일단 매출도 나고 네. 그리고 이런 효과성에 있어서 이제 신뢰를 갖게 됐죠. 어디가? 예, 많은 출판사들이 그중에 이제 옥스퍼드 대학 출판부가 우리 리딩앤을 보고 자기네 콘텐츠를 이용한 거잖아요. 네. 예, 자기네들은 우리한테 PDF랑 음원을 준 거 외에는 한 게 하나도 없어요. 네. 정말 하나도 없어요. 네. 진짜 하나도 안 했어요. 네. 그래, 손 하나 까딱 안 했는데, 네. 이게 성공적으로 되니까, 야, 이거 우리도 좀 하자. 그래서 이제 리딩앤을 가져다가 리딩앤을 자기네가 팔 수는 없으니까, 왜냐면 다른 출판사들 것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네 것만 담은 옥스퍼드 리딩 클럽이라고, 99.98%가 똑같습니다. 리딩앤과. 네. 다른 다른 게 뭐예요? 0.01%가 다른 게 뭐죠? 간판이 다릅니다. 옥스퍼드 리딩 클럽이라고 이름을 바꾼 거. 그 다음에 4단계 기능. 4단계 발음 평가 기능만 네. 없어요. 네. 예. 그거는 돈 주면 넣어준다고 했어요. 근데 그 기능만 없고, 네. 똑같고, 메뉴도 똑같고, 기능은 똑같고, 나오는 보고서도 똑같고 다 똑같습니다. 오히려 리딩앤보다 조금 축소된 살짝 그러네요. 4단계가 없으니까. 그리고 우리 리딩앤의 부분 집합이죠. 어떻게 보면 그것을 가져가서 1년 반 전에 네. 터키와 일본에 한번 자기네들도 시범으로 해보자. 그래서 일본에 정확히 1년 전에 네. 얘기는 1년 반 전부터 해서 그래서 그러니까 딱 1년 전에 일본에 론칭을 했을 때 초기에 모집한 3개월 동안 모집한 회원 수가 2,000명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1년이 지났잖아요. 네. 네, 지금 35,000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폭발적이죠. 15배 이상 거의 15배 이상 20배 이상 네. 20배 정도 올라갔죠. 그렇게 해서 이제 옥스퍼드 내부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네, 거의 일본에 있는 옥스퍼드 대학 출판부 지사장 이제 카즈 나카무라 상. 네. 예, 카즈 나카무라 상이나 저랑 한국에 와서 같이
술도 한잔 하고 했는데 네. 뭐 거의 거품을 물고 우리 거를 칭찬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일본 지사장이 그 옥스포드에서 근무한 지 되게 오래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네. 옥스포드 내부에서 되게 그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럼 옥스포드 내부 임원들한테 네. 또 거품을 물고 좋다고 칭찬을.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옥스포드가 어떻게 했느냐? 자, 전격적으로 공식 리딩 플랫폼으로 채택을 해서 전 세계 보고, 그러니까 국가별로 저는 이제 일본이랑 계약을 하고 터키랑 계약을 했었거든요. 네. 옥스포드 본사랑 한 게 아니라 이제 옥스포드 본사랑 계약을 해서 네. 옥스포드가 전 세계 오피셜로. 그래서 지역적으로 각자 지사들이 하고 있던 뭐 디지털 리딩 프로그램들 있어요. 네. 로컬 업체들 채용해갖고 뭐 개발해갖고 하는 거. 그걸 다 올스톱. 그리고 옥스포드 리딩 클럽이 이제 오피셜이다. 네. 그래서 정확히 47개국, 금년에 47개국에 나가고 내년까지 한 100개국이 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박수 한번 해야 되는 거 아시죠? 이거는 저는 여러분들도 이 사용자든 안 사용자든 한국 사람이라면 자랑스러워해야 될 게 뭐 제가 무슨 올림픽 금메달 따갖고 온 거 그런 건 아니지만 네. 옥스포드 하면 어떤 그러니까 영어의 표준어를 뭐라 그러죠? 옥스포드 잉글리시라고 합니다. 예, 또는 퀸스 잉글리시라고 합니다. 네. 여왕이 쓰는 영어 뭐 이렇게 해갖고 우리나라처럼 표준어가 어디예요? 서울 말이죠. 예, 네. 영어의 표준말은 옥스포드 잉글리시입니다. 그러니까 옥스포드 잉글리시, 옥스포드는 왜 옥스포드예요? 그 옥스포드 대학이 있기 때문에 네. 옥스포드잖아요. 그 옥스포드 대학이 출판분만 540년이 됐고 네. 전 세계 영어 교재로 뭐 전 세계 한 3분의 1을 꽉 잡고 있는 영어 종주국의 대학이잖아요. 네. 그 대학에서 우리가 만든 멀티 디멘셔널 리딩 이 5단계. 네. 5단계. 예, 요거를 그대로 가져간 거죠. 예, 검증을 했는데 수정 하나도 없이. 네. 예, 한 개의 우리가 사용하는 사진, 1단계에서 쓰는 사진들이 있잖아요. 네. 그거 다 저희가 확보한 사진들이거든요. 옥스포드 네. 게 아닙니다, 그거는. 예, 그것도 하나도 교체 요청 없이 아. 그대로 가져가고, 또 하나는 뭐예요? 레벨 테스트 있죠? 네. 예, 그거 저희가 만든 거예요. 네. 예, 이거 알려지면 옥스포드가 저희한테 진짜로 우리끼리야, 뭐 이런 거죠. 야, 우리끼리야. 그냥, 체면이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자기네가 종주국인데. 그러네요. 예. 근데 뭐 이런 거죠. 태권도도 우리가 종주국인데 우리는 금메달 못 따요, 이제. 더 잘해, 다른 애들이. 예. 좀 그런 형국입니다. 예. 그래서, 뭐, 신뢰도 뭐 이걸 떠나서 여러분들 되게 자랑스러워 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이게 지금 이제 보급이 되면서 저희한테 이제 로열티를 줍니다. 매출에 비례해서. 네. 예. 그래서 저희가 말씀을 뭐라고 드렸어요? 국내의 영어 교육을 개혁하기 위해서, 왜냐면 독립을 하려면 옛날 독립투사들이 네. 만세운동 하다가 실패하잖아요. 왜요? 네. 돈이 없기 때문에요. 독립자금. 예, 독립자금이랑 그게 필요하죠. 무기 구입하고, 무기 구입. 군대를 유지하고. 네. 모든 건 돈이 필요해요. 근데 개혁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개혁하겠다 하고 우리 머리띠 두르고 나가서 개혁 외치면 개혁이 됩니까? 예, 돈을 모아야지. 그래서 그 자금을, 독립 자금을 어디서 확보하느냐? 네. 예, 해외에서 뽑아내겠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해외에서 우리 자금을 해서 개혁에 필요한 자금을 대겠다라고 제가 1회 학부모 세미나 2016년도 말에 학부모 세미나 할 때부터 주구장창해서 100회가 넘도록 같은 말을 제가 울퍼댔습니다. 해외에서 네. 벌어서 국내 교육 개혁에 쓰겠다. 근데 충분히 솔직히 해외에 벌지 못했었어요, 그동안. 근데 지금 이제 그 물꼬가 터지면서 네. 이제 본격적으로 개혁을 할 수 있는 자금이 들어올 거라고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일본에서는 저희한테 로열티가 전분기 대비 2배가 들어왔어요. 예, 기쁘신가요? 어떻게든. 예. 되게 너무 감동적이고 좋은 얘기였는데 또 많은 분들이 사이다이트 질문도 기다리고 계셔가지고 시간 관계상 박수 한번 치고 넘어가도록 하고 네. 네, 자축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여러분도 함께 기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학부모 고민 상담으로 들어가서 이제 질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주에도 질문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질문은 11살 남자아이의 엄마입니다. 지금 ORT를 듣고 있는데 7단계를 읽고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하루에 2권씩 읽고 있습니다. 들으면서 내용은 유추하는데 영어 글씨만 보면 레벨 3, 4, 5단계도 잘 모르겠다고 합니다. 점점 글씨가 많아지면 읽기도 싫다고 하고요. 이럴 때는 어떻게 도와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11살이면 4학년. 그렇죠. 8, 9, 10. 그럼 이제 학교에서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영어가 들어가니까 네. 이제 뭐 2년 차로 학교 영어는 2년 차로 그리고 스테이지 7을 읽고 있는데 그러니까 레벨 7을 읽겠죠. 스테이지 7이 아니라 레벨 7을 읽고 있는데 영어 글씨만 보면 레벨 3, 4, 5도 모르겠다고 합니다라고 하는 거 보면 주로 이제 우리 리딩 앤을 인풋 중에 이제 리스닝 쪽으로 많이 사용한 것 같아요. 아이들의 스토리를 추측을 하고 하는 잘하시고 계신 건데 지금 이제 초등학교 4학년쯤 되면 문자에는 이게 만약에 초등학교 미취학이던가 초등학교 1, 2학년이면 뭐 전혀 뭐 신경 쓰실 필요 없을 정도인데 네. 만약에 아이가 글씨가 많아지면 읽기도 이게 파닉스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싫어한다는 것 같아요. 글법이 많으면 어른들도 그렇잖아요. 뭐 책을 보는데 삽화가 많고 그리고 읽기 편하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같이 독서 안 하는 나라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나라 책들 보시면 서양의 책들과 우리나라 책들 많이 다른 거 알죠? 우리나라 책들은 일단 자간과 폰트가 큽니다. 외국 소설을 보세요. 이렇게 두꺼운데 그 갱지 같은 데다가 빽빽하게 같은 해리포터를 보세요. 해리포터 원서랑 해리포터 한글본을 보시면 완전히 다릅니다. 예. 좀 우리는 릴렉싱 하면서 이게 뭔가 스트레스를 안 주죠. 글자에 대한. 근데 영어는 한글과 다르게 글자에 대한 스트레스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고 이 아이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이 아이에게 자세한 내막은 솔직히 모르죠. 이 아이가 어떤 심리 상태고 이건 잘 모르는데 저는 오히려 역으로 이 아이는 오히려 라이팅을 지금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단계가 있잖아요. 인풋이 충분히 찬 다음에 스피킹과 라이팅을 통해서 아웃풋이 나오게 만약에 되는데 파닉스가 된다는 전제 하에 얘기해 주시는 거죠? 전제 하에 어느 정도 레벨 7 정도를 듣고 읽고 하면은 이 아이가 뭐 초등학교 4학년쯤 되면 학교에서도 분명히 글쓰기를 배웠을 거고 알파벳 쓰고 단어들도 이제 문장 쓰고 하는 걸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과감하게 저희가 맨날 그러니까 소개해드리는 추천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뭐죠? 일기쓰기. 일기쓰기. 예. 그 몇 줄 쓰기? 2줄 쓰기 처음에. 2줄 처음에는 2문장 쓰기. 2줄보단 2문장. 2문장 쓰기를 하는 거. 팩트와 그거에 대한 느낌? 오늘 뭐 점심에 짜장면을 먹었다. 짜장면 너무 맛있다. 이 정도 수준의 초등학교 4학년이 쓰기엔 유치한 거잖아요. 그 초등학교 1, 2학년 때 나올 만한 일기지만 이제 영어가 자기 네이티브가 아닌 아이들한테는 2줄 쓰기를 하고 이제 그 단계를 넘어서 3줄 쓰기까지 가려면은 3줄은 이제 세 번째 문장은 뭐 나는 짜장면을 좋아한다. 그러니까 짜장면 너무 맛있다. 짜장면을 먹었다. 짜장면이 너무 좋다. 그럼 이제 왜? 왜? 그런 달면서도 이 탄수화물의 식감이 뭐 이런 식의 아이의 그 감정 표현을 막 한다. 어우 대단한 거죠. 한국말로도 그렇게 못할 거예요. 네? 탄수화물부터 영어로 몰라. 탄수화물 뭐예요? 뭐래요? 근데 탄수화물이 우리나라 초등학생이 모르는 단어가 아니에요. 네, 우리 딸도 초등학교 4학년 때 탄수화물이 뭔지 알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정도는 알죠. 배우거나 뭐 많이 알잖아요. 뭐 저탄수화물 음식 다이어트 뭐 TV에서 맨날 노출이 되니까. 탄수화물이 뭐예요?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초딩 단어인데 우리는 몰라요. 이게 콘텐츠로 안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시험으로 배웠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금방 보신 광고 중간에 제가 한번 틀어드릴 텐데 공부하지 말고 리딩이나 하라. 뭐 나비의 유충, 캐터필라. 근데 일반 애벌레는 라바. 애벌레를 모르지 않잖아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근데 영어로는 모르죠. 영어로도 어려운 단어가 아니에요. 카보하이드레이트도 마찬가지죠. 탄수화물. low carbs라고 그러죠. 글씨를 본 기억은 저탄수화물이면 low carb, carb라고 축어로 얘기를 하죠.
영어를 쭉 읽은 기억이 자, 없어요. 이런 곁다리로 제가 셌지만 네. 이 아이가 안 되면 그냥 단어를 나열하라고 하시죠. 나 단어를. 응? 짜장면은 영어로 뭐 짜장면, 짜장면 발음 나는 대로 자기가 파닉스 배운 대로 네. 짜장면 하면 짜가 발음이 나는 영어 단어가 없으니 영어 알파벳이 없으니까 뭐 J를 2개 쓴다거나 네. 그래도 짜장면 M 뭐 이렇게 쓰겠죠. 그거를 지금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자가 많다고 글자가 많다고 하면은 이제 소위 말하는 공부 의지도, 그러니까 독서 의지도가 떨어지는 거죠. 독서 의지도는 뭐냐면 피는데 내용은 둘째치고 그냥 싫어하는 거예요. 아마 한글 독서도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11살 남자아이가 과연 한글 책은 길게 보는지. 네. 저희 아이도 점점 우리나라 통계는 솔직히 제가 없습니다만 미국 통계는 아이들이 리딩을 하잖아요. 네. 네. 근데 엔조이 하지 않고 억지로 읽는 아이들. 네. 그러니까 뭐 프리 리딩을 할 때 학교 교과 과목으로 나가지 않고 네. 할 때 억지로 읽는 아이들이 몇 프로인지 아세요? 네. 30% 정도가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낮은 거예요. 책을 읽는데 읽는 거를 즐겨 하지 않는 애들 이게 한 30% 정도 된다. 우리나라는 알파벳보다 훨씬 우리나라는 세종대왕님께서 문맹률을 2% 이하로 네. 낮춰주신 우리 세종대왕님 덕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데 다 읽을 줄 알지만 즐겁게 읽지 않는 아이들, 그럼도 독서를 즐거워하지 않는 아이들이 저는 그냥 체감상으로는 50% 이상인 것 같아요. 오히려 학년이 낮고 어릴 때는 대부분 좋아하는 것 같은데 네. 클수록 조금씩 흥미를 잃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1번 첫 번째 고민에 대해서는 정답은 없습니다만 한번 트라이아웃 할 수 있는 거는 역으로 네. 역공을 하는 거죠. 글자에 대한 네. 김영선님이 저희 아이는 12살인데 이 질문과 반대로 쉬운 것만 읽고 있는데 이건 괜찮은지 이 친구도 레벨 4로 읽는데 글씨가 많아지면 안 읽고 싶어 한다. 네, 비슷한. 그래서 제가 네. 이거는 이제 거의 정확한 패턴인데 네. 한글 독서는 안 하면서 네. 이 영어만 하면은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난다기보다 왜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네. 반드시 한글 독서가 습관이 한글 독서 습관은 없는데 영어 독서 습관이 잡혔다. 그건 리딩 앤 덕택이고요. 근데 뭐 다른 나머지 사례에서 한글 독서의 습관이 안 잡히는데 영어 독서가 잡힌다. 그건 이상한 거죠. 예. 쉽지 않은 일이죠. 한글 책을 읽기를 좋아하지 않는데 영어 책을 읽는 걸 좋아한다. 굉장히 드문 사례고요. 뭐 어떻게 바람직하지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거 있죠. 한글 책을 더 많이 읽어야 돼요. 어디서 그런 얘기 많이 제가 했는데. 네, 항상 하시죠. 네. 한글 책을 더 많이 읽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아이가 이제 소위 말하는 Free Volunteer Reader, FVR이라고 하죠. 자기가 좋아서 스스로 책을 읽는 아이가 되면은, 한글 책과 영어 책을 가리지 않고 재밌는 책을 골라 읽기 시작합니다. 이쯤에서 또 제 자식 자랑이. 근데 자꾸 사례가 내 자식밖에 없으니까. 우리 아이가 요즘 네. 골라서 읽는 책을 보면, 네. 한국어를 영어보다 훨씬 잘하거든요, 이 아이가. 네. 네. 근데 읽는 책은 영어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 자기가 막 학습 의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원문으로 읽어야 재밌는 책들이 더 많아요. 다양한. 심지어는 뭐 걸리버 여행기도 네. 동화책으로 나온 거 말고 이제 원작. 네네네. 네. 셜록 홈즈도 마찬가지로. 네. 네. 원작으로 읽어야. 네. 그것도- 저희 리딩에도 다 있는데 걸리버는 레이디버드 있고, 셜록 홈즈는 도미너스 네, 있고 부검스 부검스도 있고. 그 틈을 놓치지 않고 홍보를 하네. 근데 훌륭한 직원이에요. 근데 네. 뉴베리 수상작 같은 소설을 리딩앤에서 구현하는 건 어려울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만 뭐 굳이 그거를 리딩앤으로 통해서 저는 뉴베리상 수상작들은 그냥 종이책으로 읽는 게 좀 바람직. 누벨상은 뭐
그 누베리상이 뭔지 아세요? 그림도 좋고. 네, 누구한테 줄 거야 누베리상을? 전 세계에 좋은 창작 소설과 동화책을 뭐 그건가요? 그건 아니에요. 네. 반드시 미국 작가협회에 등록돼 있는 미국인이어야 이 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극히 미국적인 상이죠. 네, 그래서 제가 착각했나? 누베리상이 아닌가? 누베리상 제가 만약에 잘못됐으면 제가 나중에 정정을 할 텐데 누베리상은 그냥 미국 사람들한테 주는 미국 작가한테 주는 상이에요. 그래서 누베리상은 이거죠. 우리나라의 뭐 우리나라 무슨 이상 소설 문학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한 번씩 관심을 갖고 사서 읽듯이 누베리상은 원어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 좋은 책으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 책을 읽는 건데 뭐 우리가 뭐 무조건 그 책이 우리한테도 좋다라기보다는 우리는 어떤 책을 읽어야 돼요? 아이가 좋아하는 책. 맞습니다. 네, 아이가 좋아하는 책은 어떤 책이에요? 아이가 좋아하는 책 어떤 책이에요? 재밌는 책이죠. 재밌는 책이죠. 네. 그리고 엄마가 읽어주는 책. 그렇죠. 근데 어떤 아이들은 막 건축에 관심이 많아서 건축책이 재밌어 할 수도 있고 누구는 그런 거 딱딱해서 싫어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흥미를 보이고 재밌어 하는 책을 하는데 우리는 예를 들어 한글 책을 봅시다. 네. 아무 책이나 읽어요? 어디 가서 중고 서점에 가갖고 전집 나온 거 다 쓸어 담아갖고 집에서 다 읽어요? 그렇지 않죠? 그럼 또는 뭐 본인이 성인이 돼서 소설책을 어떤 거 읽어요? 재밌는 거를 또는 베스트셀러를 골라서 읽잖아요. 네. 베스트셀러가 왜 베스트셀러예요? 사람이 입소문을 타갖고 계속 한 거지. 출판사가 아무리 홍보를 해도 재미없으면 그게 베스트셀러가 될 수가 없잖아요. 요즘은 가짜로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예전에는 100만 부 이상 팔려야 베스트셀러인데 요즘은 5만에서 10만만 팔려도 베스트셀러이기 때문에 충분히 조작이 좀 가능하긴 해요. 근데 소위 말하는 좋은 재밌고 읽고 나서 괜히 읽었다 이런 책 안 읽잖아요. 네. 영어로 돼 있다고 막 다 읽히는 게 아니라 애가 재밌어 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ORT를 재미없어 한다면은 ORT 읽는 건 아니에요. 너무 좋은 책이다. 영국 80% 아이가 읽잖아요. 20%는 안 읽어요. 그러니까 ORT도 좋다고 막 들이밀지 말고 아이가 재밌어하고 좋아하는 책들 위주로. 그래서 다양하게 빅캣에도 있고 뭐 우리 리딩 안에서 없다 그러면은 다른 디지털 도서관 찾지 마시고 종이책으로 가세요. 예. 그래서 다시 질문으로 돌아오면 일단은 오히려 쓰기를 한번 해보시라고 추천을 드렸고 또 한글책도 그만큼 보는지 확인해서 한글책도 좀 같이 읽을 수 있게 해주시고 쓰기도 해주시고 그리고 저는 또 궁금한 게 11살인데도 책을 읽어줘도 되나요, 엄마가 혹시? 이 책은 한글과 영어 다 네. 만 13세까지 읽어주시면 됩니다. 너무 안 봐서 걱정이라면 엄마가 읽어주시는 것도 그러니까 오피셜리 핀란드에서는 13살까지 읽어주라고 합니다. 13살이면 중3, 중1, 네. 중학교 그 말은 이제 사춘기 전까지 읽어주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것도 한가지 방법이 아닐까 저는 또 생각이 들어서. 저기 왜냐면 따님 얘기 많이 하셨는데 분명히 책 되게 많이 오랫동안 읽어주셨다는 얘기 하셨잖아요. 네. 근데 지금 우리 아이는 좀 문제도 있죠. 엄마를 너무 괴롭혀요. 왜냐면 그냥 모르겠어요. 무슨 목적으로 그러는지 엄마 이 책 읽어줘 그러고 중3짜리가. 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래도 또 읽어주시잖아요. 아니에요. 이제 우리 엄마도 인생이 있기 때문에 그거 자기 인생 찾아야지. 지금 애한테 그 책을 그래서 진짜로 큰 소리 내서 네가 읽어! 그러고지. 11살까지는 읽어주셨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아빠가 읽어줄게 하면 방으로 도망가죠. 여기 지금 여기 보면 한글 독서는 정말 잘합니다. 네. 영선님께서 네. 김영선님께서 정말 도서관에 데려가면 종일 밥도 안 먹고 읽어요. 네. 와 부럽습니다. 좋네요, 네. 우리 아이는 밥을 더 좋아합니다. 네. 근데 영어는 레벨을 자꾸 높이고 싶어하지 않아요. 더 읽어야 돼요. 요거는 다음 질문, 이게 후속 질문에 또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당장은 안 드릴게요.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네, 두 번째 질문은 8살 여자아이입니다. 땡 스마트홀을 사용 중인데요. 거기 영어 영상으로 한국 선생님이 나오셔서 영어 동화책을 읽어주는 게 있거든요. 학습 방법이
영어 한 줄 읽어주고 한글 한 줄 해석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제 판단에는 너무 저희 때 학습 방식으로 책을 읽어주는 것 같아 보이는데 이 부분은 학습하지 않아도 무관하겠죠? 라고 질문 주셨어요. 이건 제가 오늘 사이다 방송이니까 네.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여기 보면은 읽어주고 우리 방식대로 하는 이유는 그 방식대로 그분들이 다 배웠기 때문에 그게 가장 좀 본사에서 이렇게 가르쳐라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웅진뿐만 아니라 EBS도 심지어 이렇게 하는 거 저는 본 것 같아요. EBS가 뭐 영어 전문 네. 거기에 나오는 영어 교사들도 네. 뭐 원어민들도 자기가 우리가 모국어를 어떻게 습득했는지 우리도 올챙이 시적 생각 못하는 것처럼 외국인으로서 영어를 어떻게 습득하는 게 뭔지에 대한 정확한 원리를 대부분은 몰라요. 그 영어 선생님들이 영어 교육학 전공이 아니고 대부분이 아니죠. 대부분이 아니고 이더라도 이제 우리나라 현실에 맞춰서 네. 하는 거죠. 그래서 아니면 또 이게 올바른 방법인지 알고 있더라도 그게 한계에 부딪히죠. 뭐냐. 네. 시장에서 요구가 그렇게 안 오죠. 네, 되게 오래 걸리는 부분. 우리 같이 미친 척하고 그냥 영영사전하고 한국말 안 넣고 해석 안 하고 번역하지 마세요. 막 고객이 막 이탈이 돼. 그러면 그냥 마음은 좀 아프지만 네. 어쩔 수 없다 그러고 가는 이상한 회사가 있지만 네. EBS는 네. 공중파잖아요. 네. 국가 세금으로 운영이 되고 하니까 EBS도 그렇게 하는 거 같고 네. 많은 학습 업체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면 우리 방식대로 안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한 줄 읽어주고 한글로 해석하고 한 줄로 이거 해석하고 그러면 걔가 접수를 영어로 할까요? 한국말로 할까요? 한국말로 할 것 같아요. 100% 한국말로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한국말로 해석 안 하는 게 들어가면은 그 다음부터 뭐예요? 누가 해석을 안 해주거나 자기가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답답하고 머리에서 아까 뭐라고 해요? 뒤집어가 된다 그랬잖아요. 멘탈 트랜슬레이션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엄청난 빠르게 번역을 하는 능력을 길러줘요. 그래서 우리는 reading comprehension을 하는 게 아니라 reading translation을 하죠. 그래서 토익이 막 수능이 만점인데 자기소개를 영어로 못하고 뭐 이메일 하나 못 쓰고 편지 하나 못 씁니다. 네, 그게 우리나라 교육의 한계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근데 됐고 나는 그냥 우리 애는 대학 점수만 높게 받으면 돼. 네. 그러시는 어머니면은 계모일 확률이 크죠. 네, 계모일 확률이 크니까 자식을 정말 사랑하신다면은 아이에게 바이링구얼이 되는 이중 언어자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지 마세요. 본인이 박탈당했다고 다른 우리 아이까지 그러면 안 되고 그 기회를 주시되 세 번째 질문에서 제가 근데 그게 이렇게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노출 시간을 확보해야 되거든요. 세 번째 질문은 자연스럽게 넘어가겠네요. 네. 자, 그럼 세 번째 질문도 읽어볼게요. 9살 여자아이입니다. 작년에 리딩인을 시작해서 1년이 지났는데 하고 싶을 때 하게 하는 시기라 어떤 날은 몰아보고 쉴 때는 몇 주간 쉬기도 합니다. 네, 이 시점에서 질문이 세 가지 있습니다. 1번, 매일 일정한 양을 정해서 계속하도록 시키는 게 좋을까요? 네, 2번, 영어 거부감은 없는데 1년이 지났음에도 1+2, 3단계 위주로 읽을 수 있는 책은 몇 권이 안 돼요. 그조차 발음은 엉망이고요. 지적은 안 하고 우와 해주고 있는데 다른 아이들이 1년 만에 책을 읽는다는 글을 보면 초조해집니다. 책을 읽을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야 할까요? 라고 해주셨어요. 또 마지막 세 번째 질문 하나 더 있는데요. 가끔 한마디씩 영어를 하는데 네, 가끔 저를 보고 mom이라 부르고 배고플 때 I'm hungry, 목마를 때 I'm water 이런 식이에요. 문법 파괴 뭐 이렇게 되는군요. 제 짧은 영어로 대답을 해주어도 되는지 제가 더 영어를 열심히 배워서 문장으로 얘기를 해줘야 하는지 근데 제가 간단하게 또 얘기를 해주면 막상 뭐 먹고 싶어? 뭐 카레 미역국 이렇게 영어로 이걸 얘기해주면 이해를 못해서 다시 한국어로 얘기를 해주기는 해요. 이제 좀 말문이 트이나 싶기도 한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라고 네, 질문 3종 세트를 주셨습니다. 3종 세트 주셨는데 다시 첫 질문으로 좀 가면은 너무 비비드하게 그 집안이 묘사가 되는 거예요. 어머니가
같은 아이가, 근데 아이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는데 어떻게 생겼을 것 같은 느낌까지 들어요. 저는 약간 비슷한 부분도 많아요. 네. 1년 했고 저희 아이도 9살이고 네. 9살이면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인 네. 거네요. 작년에 리딩앤을 1년이 지났는데도 하고 싶을 때 하는 게 어떤 날은 몰아보고. 첫 번째, 매일 일정한 양을 계속 하도록 시키는 게 좋을까요? 네, 지금의 방식으로는 좀 늘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셨어요. 뭐 매일 일정한 양을 정해서 계속 하도록 시킨다? 근데 애가 시키는 대로 한다? 오, 그렇게 땡큐가 어딨어요. 근데 그러면 좋은데 네. 그렇게 하지 않을 확률이 다분히 크거든요. 처음에는 네. 그렇게 안 했어요, 저도. 네. 그냥 내비뒀거든요. 네. 그렇게 한 몇 달을 하니까 네. 조금 습관이 잡혀서 그 네. 다음부터는 그냥 약속을 정해서 꾸준하게 네. 하는 걸로 이렇게 싹 이렇게 전환이 이렇게 딱 됐거든요. 네. 그리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게 되더라고요. 안 될 줄 알았는데. 정답인 것 같아요. 네. 근데 꾸준히 하는 게 좋습니다. 네. 근데 어떤 아이들은 몰아서 집중해서 쫙 몰아서 하면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는 애들이 네. 있고, 이렇게 꾸준히 습관이 잡혀서 하는 애들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습관이 잡혀서 뭐 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네. 필요가 있을 때, 또는 이건 진짜 내가 알아야 되겠다고 했을 때, 그냥 밤에, 요즘도 이거는 어머니들한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내가 슬라이드를 만들고 싶다 하면은 저녁 8시, 9시쯤 앉아서 허리를 딱 펴면 아침 6시에요. 진짜로. 네, 농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제가 허리가 나간 적이 몇 번 있어요. 그냥 앉아갖고, 진짜 그렇게 그러다가도 또, 그 다음 평소에는 핑핑핑 놀아요. 그런 아이들마다 다 성향이 달라요. 그래서 이 아이가 매일 꾸준히 또는, 소위 말해서 제가 분량을 채워야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 그러니까 최소 3,000시간. 네. 예, 장기적으로 대학교 들어갈 때까지는 한 10,000시간. 10,000시간이면 하루에 1시간씩 10년이에요. 예, 그리고, 뭐라 그러죠? 좀 단기간에, 3년 안에 채우려면 하루에 3, 4시간씩 해야 돼요. 하루에 3, 4시간씩 아니다. 3년 안에 하면 하루에 8시간인가 그래요. 계산을 해보세요. 하루에, 만 시간을 영어 노출 시간을 10,000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독서만이 아니라 뭐 동영상도 보고 영어 environment로 좀 영어 방송을 그냥 틀어놓는 시간까지 통해서 10,000시간을 채우려면 몇 시간이 걸리는지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제가 저 계산을 4시간인가 8시간인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거의 불가능한 시간이에요. 3년 안에 그걸 한다는 거는. 근데 목표를 짧게 3,000에서 3번을 가져가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3,000시간 정도가 되면 귀가 좀 뚫려요. 뭔 말 하는지 알겠다. 우리가 모국어도 어때요? 들리기 때문에 그 다음 말이 튼 거죠. 네. 들리진 못하는데 말이 트는 경우는 없습니다. 네. 청각장애인이 말부터 하는 경우는 없어요. 네. 그런 경우 반드시 귀로 듣고 말을 하게 되기 때문에 알아듣는 게 되게 중요해서 그때 3,000시간 정도는 정말 인풋 위주로 해도 돼요. 애가 왜 말을 틀 때가 됐는데 왜 안 되냐? 말이 틀 때가 언젠데요? 좀 1년 했는데 왜 이제 좀 말이 좀 틀 때도 됐는데 이제 말문이 좀 트이나 싶은데 1년이 지났는데 말문이 트일 때가 됐다라고 기대를 한다는 거는 그 주변에서 그렇게 만들어낸 거고 옆집이랑 이런 거 비교하지 마시고 기준을 1년이 아니라 2년이 아니라 3년이 아니라 한 3,000시간을 잡아보세요. 시간으로. 3,000시간을 저희가 멀리맘 앱을 하나 만들었었잖아요. 지금 사용 빈도가 굉장히 떨어지긴 하지만 거기만 10,000시간을 채울 수 있는지 우리 아이가 읽은 책들, 본 동영상들 다 기록을 하면은 시간이 이렇게 쌓여서 얼마큼 채워지고 있는지를 기록하는 앱이거든요. 제가 그걸 좀 다시 정비해 갖고 여러분들한테 한번 다시 보고를 좀 해보려고. 멀리맘이라고 앱스토어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멀리맘 앱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기록을 하게 돼 있는데 3,000시간을 채우는 거를 먼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3,000시간도 만만치가 않아요. 네. 네. 3,000시간 하루에 20분씩 하면은 며칠?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영어는 이게 한번 쫙 몰입을 하기 시작할 때 쫙 당겨야 돼요. 초등학교 6학년 전까지 정말로 많이 하셔야 돼요. 네. 뭐 저는 하루에 2-3시간도 괜찮다. 하루에 2-3시간 유튜브 보고 이건 아니에요. 노출이 저희가 리딩앤을 만든 이유 중에도 한 번 노출이 됐을 때 3-4배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네. 노출 강도를 좀 세게 한 거죠.
그쵸. 동시에 들으면서 읽잖아요. 네, 반복해서 보고. 계속 반복해서 보고. 그래서 조금 효율을 높일 수가 있으니까 저희 디지털 기기 같은 저희 리딩 앤 프로그램 같은 걸 보조적으로 네. 도움을 받으시되 아이가 장기적으로 흥미를 가지면서 보는 제 대표적으로는 뭐 애니메이션 시리즈물 같은 것들 네. 그런 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찾고 그 다음 흥미가 떨어지면 그 다음 걸 찾고 그래서 거기에 몰입을 할 수 있는 동영상 그리고 책, 종이책, 리딩 앤 동영상. 예. 그리고 나서 뭐 이제 말문이 좀 틀 때가 됐는데 그럴 때 화상 영어 또는 뭐 학원에 보낼 수도 있는 거죠 그때는. 그때 뭐 인풋 위주가 아니라 아이 원어민과의 접촉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네.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매일 일정한 양을 계속하도록 시키는 게 좋을까요? 시켜서 한다면 땡큐고요. 네. 안 할 확률이 되게 크기 때문에 분량을 정하고 아이와 약속을 하고 우리 한번 꾸준히 해보자. 네. 우리 아이 같은 경우는 피아노를 그렇게 치기 싫어했는데 우리 그 피아노 같은 경우는 이 피아노의 어떤 고지에 올랐을 때에 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강력하게 저도 믿고 우리 와이프도 믿고 해서 강력하게 끌고 갔어요. 하기 싫어도 무조건 하게 하고 선생님 맨날 생각을 하면서 한옥 맨날 딩딩딩딩딩딩 이거 치는 게 얼마나 짜증이 나요. 저는 3년 하고 포기했는데 그 기간이 있죠. 우리 아이가 8, 9년 돼서 이제는 자기가 치고 싶은 음악을 치는 거죠. 삶의 퀄리티가 달라져요. 저같이 내가 치고 싶은 음악을 못 치는 답답함에 이제 내 인생을 마감할 것 같은 이런 우리 부모가 나를 좀 더 끌고 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것들을 강력하게 끌고 가야 되는데 영어는 자발성이 없으면 그 과정이 너무 고통스러워요. 왜냐면 피아노야 일주일에 한 번이지 영어는 에브리데이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흥미 있는 분야를 찾아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다행히 영어 거부감은 두 번째 보면은 영어 거부감은 없는데 네. 1+ 단계와 2, 3단계 위주로 읽을 수 있는 책은 몇 권 안 돼요. 그조차 발음은 엉망이고요. 이거는 발음은 걱정하지 마세요. 일단은 네. 리스닝이 충분히 되면은 발음은 충분히 되는 나이고요. 다른 분들이 1년 만에 읽는다는 아이들이 1년 만에 책을 읽는다는 글들을 보면 초조해집니다. 책을 읽을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할까요? 아까랑 똑같은 얘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한글 책을 즐겨 읽는 아이로 먼저 만드시는데 그게 안 되는데 지금 이거 해봐야 조금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한글 책 습관을 들이고 네. 영어 책은 만약에 읽는 게 힘들다고 하면은 재빨리 좀 너무 늦기 전에 파닉스를 좀 다시 기초를 잡아주는 것도 좋아요. 아직 학교에서는 영어를 시작 안 했기 때문에 네. 파닉스를 뭐 밥북스 같은 거로 네. 밥북스가 얼마죠 우리? 밥복스 1년에 99,000원이었나요? 그래 뭐 그 더 싼 거 없어요? 네. 밥복스. 도라에도 좀 파닉스 있고. 기존 고객한테는 뭐 할인 안 해줘요?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 네. 제가 밥북스 괜찮아요. 밥북스의 너무 로 레벨은 너무 유치할 수 있으니까 9살한테는 아니에요. 재밌어요. 9살도 해요? 네. 그래요? 전부 동심으로 돌아갔군요. 내 감정이입이 안 됐는데 확실히 되고 있네. 나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번 정답은 없지만 이것저것 제가 추천해 드리는 방법은 그런 거예요. 파닉스 밥북스를 한번 애가 접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시고 네. 꾸준히 하고 질도 중요하고 양도 중요하다는 거 노출되는 양이. 네. 그러면 세 번째 질문이 이제 어머니가 이제 엄마도 내가 왜 영어를 해야 되는지. 좀 올바른 문장으로 고쳐주기도 하고 좀 애가랑 티키타카 네. 틱틱 뭐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니까 어머니도 좀 속상하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세 번째를 위해서는 일단은 저희가 연말에 스피킹 프로그램 론칭한다고 말씀을 드렸나요? 네. 네. 아니야. 네. 연말에 저희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화상 기술을 이용해서 원격으로 스피킹 프로그램을 저희가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 나 좀 이제 막 근질근질한 거죠. I'm hungry. 그럼 엄마가 이제 뭐 해줄까를 이제 What do you want for dinner?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애는 나 좀 국물이 있고 네.
좀 매콤한 거 이런 거 좀 하고 싶어. 이 말을 하고 싶지만 영어로는 안 돼. 예, 그런 거를 확 튀게 해주는 그런 거죠. 근데 그 수준까지 와야 돼요. 그러니까 영어는 자, repeat after me. 이거는 스피킹이 아닙니다. 지금 저희 리딩앤에서 하는 문장 읽고 따라하고 하는 거는 네. 발음에 대한 그리고 발화에 대한 거부감과 자신감을 잃지 않도록 해주는 거지 그 스피킹이 아닙니다. 네. 예, 스피킹은 뭐죠? 하고 싶은 말을 네. 하는 거. 네, 저기 제가 좀 이상한 더러운 얘기 좀 하나 하면 제가 오늘 아침에 화장실 갔다 왔거든요. 네. 그럼 지금 가서 네. 한 번 더 변을 보라고 하면 네. 제가 노력한다고 되나요? 안 됐죠. 네. 먹은 게 있어야 쌉니다. 네. 그리고 시간이 이 대장에서 다 소화해갖고 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네. 저는 정확히 24시간이에요. 아. 아침 다 인사. TMI. 그런데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네. 근데 이 쌓일 때까지가 24시간이 아니라는 게 문제죠. 아. 네. 쌓일 때까지가 길게는 우리 아이처럼 되게 오래 걸린다는 거. 5, 6년이 걸리기도 하고. 네. 그거 어떻게 견뎌요? 사랑으로 견디는 겁니다. 아, 네. 네. 부모의 사랑으로 견디는 거죠. 그래서 네. 충분한 애가 인풋이 되고 있다라는 것만 확신이 있다면 네. 애가 머리는 딴 세상 가 있는데 매일 2시간씩 영어를 들려줘? 그거는 인풋이 아니죠. 네. 근데 애가 재밌어하고 인터랙션 좀 약간 반응을 하고 하는 그게 축적이 되면은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 모든 아이들이 수학을 다 잘할 수는 없지만 모든 아이들이 언어는 다 모국어를 하고 있다면은 네. 언어 장애가 없다면은 영어는 다 구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채워야 됩니다. 채우면 소위 말하는 먹고 소화하고 배설을 하는 과정이 있어요. 글쓰기도 마찬가지. 글쓰기는 뭐예요? 배설하는 과정이에요. 근데 먹은 게 없는데 뭘 배설을 해요? 이 배설이라는 표현은 제가 쓴 표현이 아니라 제가 나오면서 소개해 드릴 책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중학교쯤 되면은 반드시 읽어야 될 책이에요. 글쓰기에 대한. 영어가 아니라 한글 글쓰기에 대한 네. 책이에요. 거기에 이제 나오는 표현이에요. 배설. 먹고 소화하고 배설하는 거. 네. 그래서 이 배설까지 가기 위해서는 어머니들이 이제 말문이 트이나 싶기도 한데 어떻게 하는지 좋을까 합니다. 이거, 1년 했는데 말문이 트일 시간이 되는지는 솔직히 조금 그렇고요. 어머니 입장에서는, 이거에 스트레스가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좀만 기다려주세요. 저희가 이런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고 있어서 애가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 이걸 빡 100개 해주고 하는 그거죠. 근데 하고 싶은 말이 없는 애한테 자, 너는 뭐라고 생각해? 너 따라해봐. 뭐 그런 거는 안 해요, 저희는.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아이들은 리딩앤이든 뭘로든 인풋이 어느 정도 되는 애들의 넥스트 스텝으로 네.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 애가 입에서 막 엘리베이터에서 옆집 아이를 만났는데 막 바다 발음을 얘기하는데 너무 그게 부러워서 우리 애를 그렇게 만들겠다라고 하시는 거면 어머니는 그런 욕심이 너무 과하시면 내가 계모가 아닌가 생각을 하시고 아이를 진정으로 사랑하신다고 하면 뭐가 필요해요? 인내, 네, 기다림. 이게 어려워서 아무나 부모하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이게 되게 어렵습니다. 네. 미치고 환장을 놓을 때가 많아요. 근데 너무 사랑해요, 우리 애를. 미치겠어요. 못 기다리겠어. 그거죠. 기다리면서 3000시간 먼저 인풋을 해보시면 3000시간 인풋을 일본어는 1000시간이에요. 1000시간씩 3번 끊어가면 돼요. 그래서 일본어 3000시간이 되잖아요. 그러면 일본 가서 일본 사람이 한국 사람인지 모를 정도로 적어도 음식점에서는 속일 수가 있어요. 네, 그 정도가 되거든요. 네. 근데 영어는 네. 3000시간씩 3번 끊어서 가져가고 대학교 들어갈 때까지 또는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네. 만 시간을 채우는 거를 가끔 이렇게 ORT만 해도 될까요? 이런 질문 해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도 답이 되겠어요. ORT만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영어의 만약에, 전체적인 그 시간이 필요한 시간이 거잖아요. 필요한데 ORT만 주구장창 반복적으로 읽어서 네. 한다. 그것도 나름 효과가 있어요. 네. 책을 다독하는 것도 좋지만 반복해서 다독에는 뭐가 포함되면 같은 책을 여러 번 읽는 거예요. 그것도 어쨌든 3000시간을 받은다는 얘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이러겠어요. 독서량이 어느 정도 되냐. 저는 1년에 50몇 권을 읽습니다. 그거 다 불시시해요. 왜냐면
그 중에 자기 것화된 것들은 2번 이상 읽는 것들이죠. 그래서 책을 괜찮은 책들이다 그러면은 반복적으로 읽으세요. 네. 반복적으로 읽으십시오. 맞아요. 그래서 예. 심지어는 제가 쓴 책이 있잖아요. 네. 제가 쓸 때의 기분이 달랐고, 네. 그리고 읽을 때의 기분이 달랐는데, 제가 쓴 책조차도 제가 오랜만에 읽으면, 아, 이런 내용이 있었구나. 맞아요. 다시 감동받아. 내가 여기 골프 얘기를 써놨네? 반복적으로 읽게 돼요. 네. 그러니까 내 책이니까. 네. 제 책을 반복적으로 읽을 필요가 없는 책이고요. 이런 여기도 좋은 나왔는데 책들은- 기다림 인내가 힘드실 때는 사이다 보시면서 한 번 더 마음을 다잡고 네. 저희 리딩인 학부모 세미나 들으시고 네. 이러면서 답답해요. 같이 그래서. 답답함을 모두 네. 함께 공유하면 조금 네. 나아지잖아요. 그래서 네. 제가 제 아내는 네. 제가 결혼한 지 23년이 됐는데 뭐 한 20여 년 동안 거의 제 아내는 이제 술을 소주 한 잔 마시면 발바닥까지 빨개지고 귀가 안 들려 뭐 거의 그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네. 술이 하나도 안 받는 사람이에요. 지금은 저랑 가길병을 합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답답하죠. 그러면 술이라도 드셔야 돼요. 맥주, 사이다 같이 이제 탄산 쭉 해서 한번 속이 푹 뚫리는 그런 거. 때로 정말 현실적으로 드리면 리딩인 카페에 오세요, 여러분. 리딩인 아. 카페에 오시면 꾸준히 할 수 있게 그 그리고- 카페에서 술도 팔아요? 아니, 술은 안 팔지만 커피 팔아요? 커피? 아이들이 열심히 하면 아이스크림 쿠폰을 드려요. 그 프로젝트를 성공하면. 네. 그래서 좀 퓨처팩 프로젝트 같은 거 하시면서 다들 고만고만하게 하거든요. 옆집 잘하는 너무 하는데 그런 애들 보지 마시고 같이 하는 꾸준히 조금씩 하는 그러면서 성장하는 그런 친구들 같이 보면서 엄마도 같이 하시고 마음 다잡으시면 오늘 좋을 것 같아요. 기승전 결론은 리딩 앤 카페를 가입하고 네. 가입해야 되었고 네, 카페 가입하시고 거기에는 소위 말하는 동지들이 있네요. 네. 그 외부에서 들리는 헛소리들을 다 물리칠 수 있는 동지들이 있으니까 네. 거기에 꼭 진짜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답이에요. 네, 같이 오셔서 하시고 댓글도 서로 응원해주고 서로 칭찬해주고 그리고 또 이렇게 꾸준히 할 수 있는 그리고 힘이 코로나 되니까. 끝나면 오프라인 모임으로 네, 해서 좋겠네요. 치맥으로 맥주도 마시고 지역 모임 같은 거 코로나 끝나면 모여서 만들어야겠어요. 남편 흉도 보고 아직 뭐. 처음에는 카페 회원이 많지 않아서 그런 지역 모임 같은 거 생각을 못했는데 지금 거의 4,000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거든요. 빨리 10,000명 만들어서 저희도 지역 모임 같은 거 게시판 만들고 그런 거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김용수님께서 영어 1도 못하는 업무라서 정말 영어로 묻고 답하기엔 책임분인데 이거 스트레스 받으지 마시고 엄마는 한국말하고 애는 영어로 해도 돼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둘 다 한국말 해도 되는 시츄에이션이 있어요. 영어 책을 읽고 네. 그 책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네. 한국말로 해도 돼요. 네. 근데 이게 무슨 뜻이야? 그걸 한국말로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감상을 얘기하고 너라면 어떻겠어? 네. 또는 비판을 해도 돼요. 재미없는 부분. 재미없기도 하지만 왜 동화책에 이딴 내용을 썼지? 때론 뒤에 이야기 바꾸기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결말 바꾸기도 있었고 네. 그 대화 나누는 그것도 다 저희 카페 프로젝트의 메뉴의 그 미션이에요. 그래서 아이랑 대화 나눈 내용을 한번 적어보세요라고. 예. 그 어떤 분이 또 궁금한 게 항상 뭐 미션 꼭 이거 해야 돼요, 이거 해야 돼요 하시는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꾸준히 책을 읽게 하는 게 미션이지 미션을 위한 미션이 아니다라는 얘기도 항상 드리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것도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초등학교 2학년 맘이기 때문에 남자아이 맘이기 때문에 더더욱 공감하고 저는 이제 우리 애가 초등학생 시절을 지났기 때문에 네. 또 이제 까먹어요. 올챙이적 시절을 생각을 못하고 그게 왜 안 돼? 막 이런 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재수 없을 수가 있어요. 제가 나중에는. 그렇지만 여기 이제 맘채님의 방장으로 있는 카페지기로 있는 네. 그 리딩 앤 맘카페에 꼭 가입을 하셔서 그리고 최근에 제가 강력하게 조언을 드린 게 있잖아요. 건우가 피아노도 치고 뭐 한댔을 때 네. 제가 피아노에 대해서 뭐라고 했어요? 꼭 하라고 하셨죠. 반드시 꼭 피아노가 아니더라도 네. 악기 하나는 자기가 자유자재로 네. 특히 남자아이기 때문에 더더욱 악기 하나를 다룰 줄 알면은 여자를 다 꼬실 수 있어요. 그것도 스트레스야.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 저 여자랑 내가 사귀고 싶은데 힘들어. 근데 피아노 그 앞에서 연주 한번 딱 해주면 또 색소폰 한번 불어주거나 뭐 whatever. 그래서 더더욱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자기가 자유자재로 네. 자기 컨트롤 하에 있는 표현의 도구. 지금 우리가 답답한 이유가 뭐예요? 영어가 내 컨트롤 하에 있지가 않아요. 아, 맞아요. 내가 영어로 말하고 싶은데 내가 머리로는 이렇게 100을 얘기하고 싶은데 뭐 10도 얘기를 못해요. 네. 미치고 환장하는 거죠. 네. 특히 외국에 나갔을 때 외국- 내가 무슨 장애가 있는 사람처럼 되게 뭔가 그거 말을 야 이렇게 내가 서울대 출신인데 저것들이 나를 국졸로 취급당할 왜냐면 말 한마디도 못하고 이렇게 꿀먹은 벙어리로 있으니까 자존심 상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런 거로부터 우리 아이가 자유롭다. 그러니까 저는 영어도 중요하지만 그런 악기도 네. 자기가 컨트롤하에 있는 자기 표현의 방법 중에 하나잖아요. 그거를 하나 갖추게 엄마가 준비를 해준 거잖아요. 네. 그럼 나중에 엄마한테 얼마나 고마워하겠어요. 고마워할까요? 반드시 안 합니다. 아니에요. 애가 일단은 뭐라고 그러죠? 입양한 애가 아니면 입양한 계모가 아니면은 계모더라도 큰 기대는 안 해요. 결말은 아니 기대하고. 뭐 제가 지금 뭐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서양 가정을 많이 알기 때문에 그들이 입양한 애들을 키우는 거를 보면은 이게 보통이 아니야. 다짐을 하거든요. 너무 이뻐서 입양해가 아니야. 자기의 인내력과 이걸 다 테스트하는 사람들이 입양을 하는 거죠. 예. 근데 우리는 친자식이라고 하면 더더욱 그걸 잘 할 수가 있어야 돼요. 네. 뭐 인내와 기다림.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지금 3가지 질문도 해드리고 답변도 많이 해드렸는데 도움이 많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 더 플러스 질문 있으시다면 여기 댓글에 링크 저희가 드렸거든요. 그 밑에 그 PD님이 링크 주시는데 거기다 또 이렇게 질문 남겨주시면 다음 사이다에서 저희가 또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작하기 전에 오늘 초대 손님이 없네. 아, 네. 시간을 어떻게 보내지? 제가 말이 무지 많군요. 1시간이 금방 가버렸네. 전혀 저는 걱정하지 않았는데. 다 리딩앤 구독하시고 네 좋아요도 해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참여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